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저는 1년 중에 제일 설렐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들을 때는 이론을 잘 들으시는 건가?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래나? 솔직히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는 잘 아시는구나, 요건 잘 모르시구나, 이걸 좀 알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설렙니다. 얼마나 많이 알아들으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당혹해하는 게 보여요. 눈이 막 어떤 분은 눈이 붉어지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은 속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또 쾌감스럽습니다. 이거 모르신다고?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서 약간 도전의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설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본 책은 15주년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요즘 문제가 너무 쉽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턱없이 쉬워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 전, 또는 5년 전의 문제를 보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맛보시라고 제가 15개년 문제를 다 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론을 굉장히 충분히 공부하신 분, 반면에 저 이론은 거의 대강대강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론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그냥 무조건 풀어야 되나, 이론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접목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유임을 보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우리 이론을 다 정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 가로가 있을 거예요. 가로는 그 가로에 있는 안에 있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번호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 안에 꼭 답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불러드리면 가로 안에 답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가로에 매력이 없어지는 건 아시죠? 가로는 항상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다 답 쓰지 말라고 제가 번호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른 데다 쓰세요. 여러분 다른 뭐 쪽지라든지 다른 뭐 그 여백에 여기 여백에 쓰든지 다른 데다 답을 쓰시고 항상 이걸 비워둔 채로 이걸 사진을 찍어도 괜찮고 갖고 다니는 건 좀 그러긴 하겠다. 사진을 찍어서 항상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쭉 보면서 가로 안의 단어를 생각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동량 공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외우다 보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부분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정말 신기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약간 어설프게 외워. 그럼 이 어설프게 외운 거를 내가 분명히 그쪽을 외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면서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전혀 엉뚱한 걸 생각해서 엉뚱한 답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걸 되게 많이 외우잖아요. 그냥 상식처럼 외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머릿속에 외웠던 게 그냥 뚝 튀어나와요. 그래서 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려면 확실히 외우셔야 돼. 어떻게 상식화되도록 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저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접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론을 아시는 분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정답을. 근데 이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막 불러드릴 때 또 막 열심히 쓰셔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힘드시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유임을 좀 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작년에 나온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처음이죠. 간호가정, 개념, 이론. 이게 20문제 중에 9문제나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론을 볼게요. 스와트 분석. 당연히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 TTM 이론.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로이 이론. 네, 로이 이론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은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호과정 뭐 다 나옵니다. 목표 설정,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브라이언트, 네, 우선순위. 그래서 간호과정은 곳곳에 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활동까지. 그 다음에 헬스플랜 2030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역시 얘도 나왔구나.
자, 행정 부분에서는 자, 존 프라이가 제시한 자유방위형, 뭐 자유방위형 아니면 행렬수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항상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 부분에서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계속 한 문제씩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특히 식중독은 거의 단골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쪽이 뜬금없이 2문제나 나왔습니다. 예전에 학교 쪽이 거의 안 나왔다가 학교 쪽에 2문제나 나왔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건교사 직무, 그냥 감염병 발생 대응 단계, 요게 좀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고, 자, 그리고 밑에 가족간호, 당연히 가족 사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조 기능 이론, 이것도 역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2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면 되게 쉬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먼저 하고, 그죠? 유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요거는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정책의제 형성 과정. 정책의제 형성 과정. 요게 뭐예요? 자, 국가가 1년은 살림살이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딱 1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1년 동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문제를 풀어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단계. 이거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뽑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일종의 기획한다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면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종결이 옆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정책의 설정 과정. 자, 그래서 보이시죠?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 이게 이제 정책의 형성 과정. 그리고 정책 결정은 다시 둘로 나뉘거든요. 하나가 정책 형성. 그러니까 정책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대안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 정책 형성 단계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만약에 100가지 대안이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해야 되겠죠. 이게 정책 채택 단계라고 보시면 돼. 이 2개를 묶어서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종결. 그래서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2번째 단계만이라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요 문제가 자꾸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세 간호사 실무에 필요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래서 목적을 쭉 나열하고 이건 무슨 법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다 외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키워드를 딱 뽑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적이 쭉 나열되는데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슨 법이다. 이거 금방 알 수 있게끔 키워드를 좀 뽑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나왔던 게 보건의료 기본법입니다. 자, 보건의료 기본법에는 보시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원래 보건의료 기본법에 국민의 권리가 나와 있는 건 아시죠? 국민의 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요. 여기서 키워드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니까 보건의료 기본법이겠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랑 너무 관련이 많은 거니까. 자, 지역보건법은 보세요. 대놓고 나왔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럼 무조건 지역보건법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보건법. 자, 근데 국민건강증진법, 이제는 나온다면 요게 나올 차례일 것 같아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제가 그랬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좀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국민이 해야 되는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해야 되는 게 2개가 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일단 국민이 해야 되는 거,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은 되게 좋은 거야. 자, 책임의식. 그 책임은 내 책임이야. 이런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국가는 뭘 할 거냐면 바른 지식을 보급할 거래요.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거래요. 그죠? 2개죠. 자, 국민이 해야 되는 거, 건강에 대한 가치, 그리고 책임의식.
그걸 위해서 국가는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여건을 조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자, 감염병 예방법은 딱 보시면 감염병 얘기가 나올 건데 거기 보이시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건 감염병에 대해서 뭐가 있구나. 그럼 감염병 예방법. 이걸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후천서 면역결핍증 예방법도 금방 알아요. 거기 보이시죠? 후천서 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보자마자 이거는 후천서 면역결핍증 예방법이구나. 자, 검역법입니다. 요거는 읽으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검역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거를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역법 맞습니다. 자, 의료법은 워낙 기본법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뒤에 건 보나만 하고 앞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료법이구나. 이거는 따로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응급의료요. 그러니까 응급의료도 응급의료라는 말이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응급의료. 자, 혈액관리법도 혈액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수혈자, 헌혈자 이런 얘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혈액관리법 금방 아실 거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도 아예 대놓고 나왔네. 마약, 향전성 의약품, 대마, 원료물질.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마약류. 그렇죠? 자,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이것도 좀 목적을 좀 외우는 게 좋은데, 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해주고 진단해주고 치료해주고 재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한대요. 자, 보험급여를 5개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 증진. 요 5개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좀 외우면 좋은데 언젠간 좀 써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보험법입니다. 이것도 금방 하네. 모성과 영유아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모자보험법. 학교보험법도 금방 할 것 같아요. 학생과 교직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다음에 농특법이요. 자, 농특법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농특법 금방 아실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금방 나오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의료법은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다 얼추 좀 끄집어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의료법은 조금 신경을 써서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사의 건강개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요거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총체적 모형. 기억나시죠? 그쵸? 자, 생의학적 모형은 심신 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라고 표현했고, 얘는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숙주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나는 병에 걸리는 거야. 근데 이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생태학적 모형은 하나 더 생기죠. 숙주 그대로, 병원체 그대로, 또 하나 환경이라는 애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내려옵니다. 자, 근데 숙주를 내적 요인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환경하고 병원체를 묶어서 환경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외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 그리고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 그러니까 개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총체적 모형은 숙주 내려오는데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체 생리. 자,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행태는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요. 생활 습관.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제도로 이름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럼 새로 생긴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